2014년 6월 중순에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영현, 여인영, 곽정군, 이진우 그리고 당시 합참 차장이 강호필 차장, 현 지작사령관입니다. 대통령과 만찬을 했고 김영현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데타를 준비하는 시기였는데 김영현 장관의 이런 발언은 극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1월 9일 날 윤석열, 김영현 그리고 세 사령관이 다시 만찬 회동을 했는데 그 직전에 여인형이 김영현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JT, GT, 시업비업의 공통된 의견, 사의는 각오하고 있음. 제작사,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입니다. 이런 것을 장관 직무대행과 합참의장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처음 봅니다. 자, 박선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거 처음 보는데 지읒, 티읒, 시읒, 비읒.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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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문자 휴대전화 메모는 또 어떻게 확보하셨어? 보니까 여인형 휴대전화 메모에서 지읒, 티읒, 시읒, 비읒이 나왔는데 예. 지작사,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예. 네. 근데 그러면 우리는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는 많이 들었고 예. 이 사령관들은 다 지금 구속돼 있는데 예. 지작사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작사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작 사령관이 중요합니다. 지작 사령관이 현재는 강호필 대장이에요. 사성 장군인데 예. 그 지난 6월에 이 네 장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인형 그다음에 이진우 곽정군에다가 예. 당시에 그 합참 차장이었던 예. 강호필 4명이 예. 삼청동 안가에 불려가요. 그래서 김영현과 함께 술을 먹고 윤석열이 앞에서 충성 맹세를 합니다. 예. 그리고 충성 맹세하기 전에 다시 한번 김영현이가 이 네 장군이 대통령께 충성할 장군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딱 못을 박아놔요. 예.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합참의장이 해군이니까 지금 박안수를 시킬지 합참 차장을 시킬지 결정이 안 됐는데 합참 차장도 대장 사성 장군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호필 합참 차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인영 뭐 이렇게 이진우 곽정군하고 넷을 팀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란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 그 네 장군 플러스 김영현과 윤석열이 만찬 이후에 합참 차장이 6월 하순에 방첩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더 내밀한 말을 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 강호필은 합참 차장이면서 내란 세력으로 그때 확실히 됐고, 그러고 나서 11월 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강호필이 지상작전 사령관으로 가고 10월 달에 그럼 이제 그 자리가 비잖아요. 예. 그는 정진팔이라고 삼성 장군을 자리를 맡기고 그래서 사성 장군이 계엄사령관 하는데 박안수한테 가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지작사라는 건 지상작전 사령부인데 예. 이 사령부도 충성 맹세를 했던 곳인데 예. 그러면 이번 내란에 역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지금까지 거의 안 알려지고 있었죠? 어떤 역할이 주어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예. 지금 이 강호필이 계속 이제 10월에 그 지상작전 사령관이 되자마자 계속 강력한 지시를 내립니다. 밑에 각 사단에 예. 무슨 지시를 내리냐면은 원점 타격을 해라. 아, 역할이 그거였구나. 네, 원점 타격을 하는데 어떤 정도로 하냐면은 있는 화력을 다 써도 좋다라고 해요. 그런데 한번 공장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원점 타격을 할 그 대상은 오물풍선 보내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이 몇 곳이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김영현이 14곳이라 그랬거든요. 풍선을 보내는 곳이요. 예, 휴전선에 쫙 따라서 오물풍선을 북한에서 보내는 곳이 14곳이에요. 근데 이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풍선이죠, 풍선. 군사 작전상으로 보면은. 예. 근데 그쪽에 원점 타격을 했는데 화력을 다 쏟아부으라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풍선 터트리라는 얘기랑 똑같은 네? 거지. 그럼 나머지 우리가 원점 타격하는데 겨우 풍선 보내는 곳에 예. 사람들 한 20명, 30명 모여서 풍선 보내는 곳에
싹 화력을 때려 넣으면은 저들이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어떤 화력을 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상 근데 그 지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북이 이제 11월 달부터 풍선을 안 보냈어요. 아. 풍선을 10월 달에 많이 보냈는데 오물 풍선을 11월 18일하고 11월 28일 두 번밖에 안 보내요. 북한이 알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북풍이 부니까 북에서 이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보내기 쉽잖아요. 예. 그래서 11월부터는 많이 보낼 줄 알았죠. 근데 근데 11월 18일 딱 한 번 보내고 안 보내요. 11월 28일 한 번 보낸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이렇게 알았어. 원점 타격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만약에 거예요. 풍선이 10월처럼 많이 왔으면 예. 오면은 풍선 있는 곳에다가 화력을 다 쏟아 부어라. 풍선을 날리는 곳이 14곳이라고 거기다가 국방장관 북한 땅에다가 쏴.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반응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아하. 그래서 그 지시를 할 배포가 있는 사람이 야. 바로 지상작전사령관이다. 그래서 지상작전사령관 합참차장을 합참의장 밑에 있으니까 합참차장으로 있으면은 그 명령을 합참의장을 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상작전사령관을 빼는 거예요. 사성장군을. 합참 의장이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예. 북한에 때립시다 하니까 합참 의장이 안 돼. 할 거니까 지상작전사령은 별도로. 별도로 뽑아가지고 그렇죠. 지작사에서 그걸 해라. 그럼 이제 같은 아하. 합참의장도 사성장군, 지작사령관도 사성장군인데 지상에서 나타나는 전쟁이나 이런 분쟁은 지작사령관이 평시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지작사령관을 옮겼어요. 급히 10월달. 일종의 외환 유치를 하려고 한 예, 그런 제목인데 북한이 풍선을 안 보낸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를 못한 거네. 그렇죠. 아하.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그 문자에 보시면은 11월 초예요. 예. 이 문자 작성이 11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 스탠바이 전원 대기 상태 해가지고 이제 외환 유치를 하는데 이제 그 저쪽에서 풍선을 날리면 원점 타격하고 쫙 가려고 계획을 세워놨던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임무는 북한을 원점 타격해서 북한이 그 반응하고 그래서 전쟁이 국지전이 유발되도록 만든 그렇죠. 임무였어요. 예, 예. 그 다음에는 어떤 임무가 있었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막상 이제 그렇게 해서 상황이 벌어지면 전선을 이제 합참의장이 아닌 지상작전사령관이 맡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강원도라든지 이쪽 부분, 그러니까 작전사령부 에하에 각 관구사령부가 있잖아요. 뭐 양구군청 연이 들어갔듯이 예. 그런 쪽을 이제 이쪽에 계엄 통제를 지작사령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박안수는 사실은 후방 쪽하고 서울 이쪽을 맡는다고 치면 서울 경기를 맡는다고 치면 전방은 이제 지작사령관이 다 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작사령관은 북한이나 지금 전방하고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 눈에 예. 띄는 체포조나 예. 또는 국회에 출동하는 병력을 담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안 띄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동안. 그렇죠. 아하. 그렇지만 주의할 점은 뭐냐? 이 사람이 대장이다. 사성장군. 사성장군이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스타 3명이 모였는데 대장 하나가 껴줘야 되잖아요. 저분이 대장 역할을 했겠구만. 그렇죠. 실제로 그 안에서 분위기를. 예. 근데 지금은 그 완전히 빠져나가 있죠. 지금 빠져나가 있는데 예. 저희가 일부러 지작사령관을 계속 존경한다면서 비난 공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장관 부재 상태 그리고 합참의장이 해군이라는 특성 이런 것들 쭉 봐서 현재 안보 상황을 휴전선을 지작사령관이 맡고 있고 우리가 웬만하면 작전 파트는 그냥 이렇게 안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으니 국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죠. 알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밝혀둬야 되겠다. 밝혀졌고 그래서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리에게 자 그러면은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이럴 정도 나왔으니 감사 감찰부터 빨리 해라. 그렇지. 그건 해야죠. 안 그러면 우리가 국조특위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몰라서 넘어가 주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감사 감찰부터 하라고
김선호 국방장관 대리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네. 이 국방 차관이잖아요, 실제로 직무 대리이긴 예. 하지만 그럼 군 서열상 8위 9위예요. 장관 있고 이제 포스타가 7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 자기 차관. 상관이네요. 그렇게 말하자면 됩니다. 예. 계급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못 하고 있구나. 그렇죠. 지금 그 박안수 처리도 못하는 게 직무 대행이긴 하지만 차관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이제 장관을 누구 시키긴 해야 그분 되는데. 국회에 나와서 그 답변하는 거 보면 예, 그 FM대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던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있으면 눈에 띄면 문제 삼고 예. 그 일부러 봐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수사 내지 조사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그러니까는 있다. 지작사령관에 대해서도 안 하고 있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국방조사본부는 수사를 하다가 중단시킨 사람이 바로 김선호 차관이에요. 그렇구나. 예.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한두 번 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검찰도 그렇고 예. 지금 보면 예. 이 국방부도 그렇고 네. 경찰도 그렇고 지금 수사가 거의 중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수사는 못하게 막는 거죠. 검찰도 막고 있고 경호처도 막고 있고 이쪽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거예요 초반에. 자, 또 한 가지. 네. 그 홍창식 법무관리관한테 예. 김용현 문건에 대해서 예. 질의를 왜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조사 받을 사람 나와야 될 사람 장관급에서는 자 헌재에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이상민의 답변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문건 여러 개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실제 최상목도 8이라고 숫자가 써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8. 제가 그래서 순서를 쭉 정해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 원탁 테이블에 문건이 여러 개가 있었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이 제일 중시했던 문건은 뭘까? 그는 문건 1호. 즉 김영현과 윤석열이 같이 보면서 작전 지시를 하고 윤석열이 직접 사령관들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뭐야? 지금 이 시간에 특전사는 어디 있어야 되고 방첩사는 어디 있어야 되고 방첩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순서표가 쫙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건 1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김용현이하고 윤석열이 같이 갖고 있어요. 문건 2호. 예, 각 임무들을 정리한 거지. 그렇죠. 예. 그건 두껍고 꽤 큰 뭐 이런 뭐 거의 뭐 신문지 반 정도 된 큰 조견표도 이미 만들어놨을 거예요. 군이 작전을 할 때 만드는. 예, 예. 군은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뭐 이렇게 날개도 붙여놓고 큰 상황판 같은 문건 하나. 그래서 그거 같네요. 예, 그는 김영현과 이제 이 윤석열이 같이 보는 문건이 있었을 거고. 작전 지휘하듯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김영현은 그나마 군 부분은 작전은 머릿속에 있는데 윤석열은 머릿속에 없으니까 그에 대한 문건이 하나 있어야 되고. 군사 작전 하듯이. 예, 그다음 1번. 그다음에 한덕수. 한덕수. 그다음에 도착한 순서로 보면 박성재. 예. 박성재가 3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 4번. 예. 5번이 김영호. 6번이 조태열. 7번이 조태용 국정원장. 국정원장. 8번이 최상목. 예.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외교부 장관은 그렇게 말했어요. 예. 자기한테 그 문건을 줬다라고. 예. 그 다 A4지 한 장씩으로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 부처별로 그 계엄과 함께 즉시 실행에 옮겨야 될 주요 지시사항, 예. 계엄 실행 계획 같은 것들을 부처별로 나눠줬나 봐요. 예. 최상목은 본인도 받았는데 예. 자기는 안 받다고 의원님이 3번 접어가지고 세 번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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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봤냐? 홀기 봤다는 거 아니에요? 맞다. 그렇게 문건들이 한 사람당 다 있었고, 예. 근데 그게 여러 장 있었고, 예. 여러 개 있었고 그다음에 이상민이 자기 것도 이상민도 자기가 못 봤다고 하죠. 저 멀리 테이블 위에 있어서 홀깃 봤다. 아니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데 아무리 글자가 크긴 해도 흙이 이 정도 떨어져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위에 왜 그걸 받겠습니까? 위에 행안부 장관이라고
기획재정부 장관 써져 있듯이 네. 행안부 장관 써져 있으니까 아, 저건 내 거다. 그러니까 받겠죠. 봤죠. 그리고 그냥 본 게 머릿말에 아니라 줬겠죠. 그렇죠. 사실.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김영현이가 몇 번 전화를 했습니까? 이상민한테 울산에 있으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대통령이 이제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김영현, 박성재, 이상민 이건 못 도망가요. 핵심이고 한독수가 있는 거고. 전 장관은 나와서는 나는 직접 받지 못했고 저 멀리 책상 위에 있는 걸 봤더니 단전단수라 써 있길래 걱정이 돼서 예. 소방청장한테 예.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전화했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유심히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지시 문건은 대통령의 지시 문건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지시할 권한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전달했다 내 입장을.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의 지시 문건으로 이거는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고 나는 전달을 했다. 즉 지시자는 윤석열이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그날 빡쳤어요. 도와달라 그럴 때 문건 여러 장 있다 그러고 소방청 나오고 단전 단수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통화를 해서 단전 단수라고 했는데 그거는 자기가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 지시인데 나는 전달만 했다 그러니 자기는 지시한 적 없다 그랬죠. 너 죽고 나 살자 돼버린 거잖아요. 이상민 장관이 거기서 저는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왔는데 그걸 주지 않고 테이블 위에 저 멀리 둬서 힐끗 보게 만들었다. 지시사항을 그렇게 파악하게 만들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아니 김영현, 이상민 저기 최소한 윤석열 사이는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들어오자마자 이거 하고 줬겠죠. 장관 왔어? 이리 와봐. 83학번 후배. 이리 와봐. 봐봐. 행안부 장관 거 어디 있어? 이거네. 이렇게 줘야지. 그게 말이 되지. 그리고 이게 국무회의가 아니잖아요. 8명이 온 거는 지시하려고 한 거고 지시하는 걸 부담 느낀 뭐 예를 들면 한덕수나 누가 이거 국무회의 해야 되는 건데 해가지고 그럼 빨리 전화 돌려라 이렇게 된 거고 홍창식에게 국방법무장관에게 제가 물어본 이유는 네. 자, 이 문건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은 거지. 김용현이 작성했어? 안 그렇죠. 했어. 그 이야기죠. 왜냐하면 김용현 지금 전 국방장관은 자기가 작성했고 네. 윤석열 모르고 다 자기가 작성했다는 거거든. 윤석열은 네. 그걸 언론을 보고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그래서 홍창식한테 그러면 너 그 국방장관 공관 네. 네, 자주 가봤냐? 그때 아침결에 갔다고 했어요 또. 네. 그래 그럼 거기까지 하고 그럼 이 문건 법무관리관이 아주 대륙 있을 때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아주 대륙은 이제 법률 자문회사 로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작성해서 그럼 김영현이 줬냐도 자기 아니라고 싹 그었잖아요. 그러면 김영현이 스스로 작성 못하고 홍창식이 지원을 안 했으면 나머지는 대통령실인데 일단 이 김용현은 군생활 하는 내내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네. 그 문서를 작성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네. 김병주 의원이 김용현 보좌관 했던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문서를 작성을 본 적이 없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문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평 자간 맞추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글자 크게 해가지고. 그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문서 못 만듭니다. 그대로 아니 그리고 평소 쓰는 폰트 크기가 아니잖아요. 훨씬 난 16폰트 이걸 주고 이렇게 만들려면 못 만들어요. 그거 네. 어려워요. 그렇게 네. 만드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까지 싹 켜놔요 직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무 번호 눌릴 필요도 없어요. 군은 더하죠. 네. 군은 더한데 그러면 누가 작성했을 것인가? 했을 때 네. 윤석열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서실장한테도 이야기 안 했고 수석한테도 이야기 안 했다. 그러면은 수석이라는 표현 안 쓰고 비서실장 표현 안 쓰는 직제가 안보실의 차장밖에 없잖아요. 김태호 차장이요. 근데 인생화는 이거 할 묵기가 아니에요. 네. 이 차장은 아니고 김태호 1차장이 아니겠는가 의심하시는 거네요. 아니 남는 사람은 빼면 그거밖에 안 남는다 이거예요. 수석 빼고 수석한테는 말 안 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의원님 나오신 김에 예. 지금 명단들 있지 않습니까? 예. 14명이다 16명이다 하는 그 명단들 예.
그 명단 보면은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체포해야 된다고 하는 리스트 쭉 나중에 나왔잖아요. 예, 예. 뭐 최재형 목사도 들어가 있고. 예, 이성윤도 있고. 예. 이성윤 의원님. 근데 이 명단은 누가 작성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결국은 윤석열 그리고 김영현 그다음에 윤석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예, 자신은 그분의 핸드폰을 못 본다는 윤석열에게 핸드폰을 볼 수 없는 사람 김건희 아니겠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김용현 장관이 예. 자기가 국방장관이 여당 대표 체포해 이건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예.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들은 이야기예요. 이복현 금감원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으로 됐잖아요. 네네. 검찰 출신. 그러니까 등문이에요. 등문 이복현 잘 들어요. 이 사람이 한동훈한테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윤석열이 이렇게 한 대 때렸다. 는 말이 있어. 한 대 때렸다는 설이 있어요. 설. 그 시중에 돌아다니는 설.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도 한동훈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김건희만큼 윤석열도 한동훈을 싫어한다. 그런데 제 말의 요지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여당의 당 대표를 체포하라고 발상할 수도 없고 지시할 아니 수도 상상도 못했겠죠. 상상도 못하죠. 네? 그거는 저는 윤석열 혹은 말씀하신 그분한테서 나온 게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 그 반국가 세력 어쩌고 무슨 정북 좌파 척결 뭐 이랬잖아요. 윤석열이가. 네. 그러니까 한동훈 안 들어가잖아요. 한동훈 안 들어가야 되는데 법무장관이잖아요. 법무장관이었고 그리고 여당의 대표인데 네, 그리고 반국가 세력으로 평생 윤석열의 그동안 수사의 성과는 다 한동훈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 동생인데 네. 근데 그 사람을 계엄 때 제일 첫 번째로 잡아놓는다는 결정을 군이 한다 따로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윤석열의 오케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한동훈에게 최근에 한이 서린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들어간 것으로 네. 이것은 김용현이 불러줬다고 하지만 네. 김용현한테 지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따로 있죠. 얘 넣어라. 네, 라고. 네. 한동훈 추가입니다. 정말 한동훈 추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기 그 여인영이 그 12월 6일 날 저기 그 정보위에 나와가지고 첫 서로가 그날 제가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저런 전화죠.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가면서 받았다고 하는 네. 너 목숨 위험하다는 전화 혹시 네. 누구한테서 온 거 아십니까? 아니 뭐 안규백 의원님이 처음에 이 그 리스트를 받았대요. 예. 그분은 계엄 직후에 받았더라고요, 바로. 계엄 직후에 아직 그 국회 정문 통과 안 했을 때, 그러니까요. 그 바깥에 있을 때 계엄 선포하자마자 연락한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계엄 네. 선포하자마자 연락을 했는데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로 걸려왔다. 그거로 문자가 두 번 왔대요. 어. 근데 그 문자를 한번 받고 이렇게 담장을 넘으려고 그랬더니 또 문자가 와가지고 아직 넘지 말고 좀 환한 데 가서 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누가 그 중개 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아직 넘지 말고 그러니까 넘으려고 하는 것조차 알고 있었네. 네, 그래서 조금 환한 데 가서 다시 명단을 봐라. 정확하게 보고. 네, 그러니까 그 명단을 본 것은 일단 받은 명단을 바로 전달하면서 우리 안규백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혹시 당신 포함되어 있으면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그러네요. 그런데 안규백 의원님은 한동훈이 추가됐다는 걸 포함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이 있어서 안 믿었다고 그러는데 처음엔. 안 믿었다고. 김원준은 왜 들어갔냐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한동훈한테도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그 문자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나 이런 우원식 의장한테 언제 알려진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부분은 저기 안규백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네, 한동훈 부분. 한동훈 대표 이야기는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으니까 명단에 들어가 있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른 한 루트로 군데서 받지 않았겠죠. 다른 데서도 그렇죠. 받기도 한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고 본인 말은 안 하니까. 예. 그 거기까지는 저 정보가
아직 안 접했군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설이 있긴 한데 뭐 저기 안보실장설, 신원식 안보실장이 알려줬다. 그런데 이번에 그저께 와서 그 신원식이 그렇게 과감하게 대통령한테 속된 말로 질르는 거 보면서 아, 저 사람 명단 안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받았으면 맞아. 자기도 연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철저히 배제된 것 같아요. 네, 신원식 안보실장은 한동훈에게 뭐 당신 죽일지 모르니까 피해라라고 말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라고 아닐 것 저는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체포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고 했다는 것은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체포라고 했으면은 당사에 가 있을 수도 있죠. 국회의원들하고 뭐 한 그렇죠. 6, 70명 모여 있는 경우에. 근데 체포가 아니니까 본회의장으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 봤거든요. 근데 본회의장 안에 자기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회의장 뒤에 서가지고 다른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급박한 표정으로 여러 대화를 하는 걸 그 봤거든요.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네. 거기가 그나마 제일 안전한 안전하니까 곳이라 안 잡히니까.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고 이거는 이 해제 예.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될 거다 해서 자신이 연락도 하고 해서 19명이 들어왔는데 투표 참여한 사람 18명이잖아요. 그게 딱 현역 한동훈계의 맥시멈 숫자가 그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 그 탄핵 소추의 역할을 하긴 했는데 분명히. 네. 자, 잘했죠. 네. 지금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네. 국조특위 연장됐는데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그 영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가 그 일단 아까 이야기한 강호필 지작자 사령관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작사.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 행안부 장관이 헌재에 가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여기 와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안 국회에서 했거든요. 얘기 안 했죠. 안 해서 이상민 또 와야 되고 조태용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는 다 진술했어요. 홍장원이 와서 보고했다 뭐 이런 거. 국정원장. 예. 네, 조태용 국정원장. 근데 정작 국조특위에 와서는 위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증을 해소할 기회, 사실 말할 기회를 다시 줘야 되고 박성재 같은 경우는 뭐 무슨 뭐 그 포고령 문건 같은 걸 봤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 자기도 이렇게 흘끗 봤다, 뭐 책장 전부 다 어디 힐끗 같아. 책상 어디 구석에 끝에 있었다고 했는데 예. 박성재도 분명히 지시 문건이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 8번이고 예. 쭉 이미 그날 갔던 사람들 다 받았죠. 이상민이 다 했고 아니 하나하나 불러서 한 장씩 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8명 모임의 목적이. 그래서 박성재 장관도 불러야 되고. 그래서 8번으로 최성욱이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노상원 반드시 노상원은 불러야 되고. 노상원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있잖아요. 문상호 불러야 되고. 여기가 지금 가장 블랙홀 같은 곳 아닙니까? 노상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국회 국방위에서 다시 그 차관 김선호 장관 국방장관 대리에게도 왜 정보사 조사를 안 하냐.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대령이 알아도 빨리 해라. 국방조사본부를 가동시키든 아니면 내란죄는 여전히 방첩사가 조사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방첩사 직무대리를 통해서 빨리 조사를 시켜라.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보사 부분이 지금 안 밝혀져 있고 여인영이 각 그 대령급들한테 지시한 내용도 아직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현이 국방장관으로 인사청문회 준비할 때부터 개헌 문건을 갖고 오라 그래서 그걸 준비한 TF가 있어요. 네, 그 TF 담당자는 배도건 장군인데, 그리고 드론 사령부. 예, 드론 사령부 다시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성우 방첩사 대령이 노상원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민간인 당신이 왜 나한테 지시하냐? 그러니까는 민간인이 지시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정보사령관 출신이 방첩사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아니 방첩사가 합수본부장 되고 중심인데 뭐 이상한 게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조사할 것들이 여러 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노상원 쪽에 저는 관심이 예. 가는데 워낙 여기가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수사가 안 돼가지고 그
저기 그 국방장관 직무대행한테 다시 물었거든요. 예. 이 정보사령부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어느 사단은 계엄 시에 뭐 춘천을 맡는다, 원주를 맡는다 이게 딱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관구사령부로. 예. 근데 이 그 정보사령부는 그런 게 없어요. 즉 계엄 부대가 아니에요. 원래. 원래 계엄 부대가 아닌 것을 오히려 이 부대는 전쟁 터지면 투입돼야 될 부대인데 이 부대를 계엄에 넣었다는 것이 바로 내란의 가장 그 대표적인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사해라 했더니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정보사령부에 대해서 일체. 예, 그래서 이건 결국 정권이 교체돼야 제대로 돌아갑니까? 수사가? 아니 자기가 지금이라도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관 안 하고 직무대행이 있는 안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화살이 자신한테 돌아오는데 지금이라도 감찰, 감사 그리고 방첩사가 여전히 내란 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보사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네요. 남아 있습니다. 갈 길 멉니다. 아직도. 아직도 원해요. 예. 네. 그러면 더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사이에 구독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까? 45만 9천 명인데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 뉴스공장이 빨리 300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정말 돼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구독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뉴스공장 옆에 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주세요. 의원님 50만 곧 가겠네요. 예.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처음에는 계엄을 해제하라고, 계엄이 해제되고 난 후엔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밤새도록 시민들과 외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걱정 마십시오.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는 성명을 보고는 지하철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포항사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라방 보자마자 국회로 갔습니다. 전남, 광주, 충청, 인천에서 온 지인들과 만나 아침까지 국회 담장을 지녔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방에서도 국회로 달려갔던 분들도 계셨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그날 밤 저도 이재명 대표님 라이브 방송을 보고 망설임 없이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항암 치료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머리카락도 없는 머리에 모자를 둘러쓰고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국회 앞에서 경찰분들 붙들고 우리 이러지 말자고 사정하면서 눈물이 나고 팔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힘도 없고 몸도 약한 제가 뭐 대단한 방패가 되겠다고 달려갔겠습니까? 그저 국민이니까, 내 나라니까. 새벽을 국회 앞에서 보내고 돌아와서 며칠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또 달려나가겠지요. 이 멋진 나라를 제 딸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습니다. 계엄 발표 직후 뜬 이재명 라이브 보고 자고 있던 신랑 태운 채 미친 듯 밟아 여의도로 갔습니다.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했어요. 조수석에 앉은 남편에게 최악의 순간이 온다면 당신은 나보다 달리기가 빠를 테니 재빨리 도망가 어린 우리 애들 키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착해서 한강 둔치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리는데 비슷한 때에 주차된 차들에서 슬리퍼에 롱패딩을 입은 젊은이들이 우르르 내리는 겁니다. 젊은 신혼부부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요. 절박했던 그날 밤 함께 해주었던 시민들, 의원, 보좌관님들 감사합니다. 우린 그때의 기억으로 죽을 때까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